72세 한도윤 회장의 생일 파티. 모두가 축하하는 그 순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한지훈입니다. 30년 전 사라진 한도윤 회장의 장남입니다. DNA 검사 결과 친자 확률 99.9% 하지만 이 남자의 진짜 정체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세요.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5성 호텔 대연회장. 샴페인 잔이 반짝이는 화려한 공간이었습니다. 한도윤 회장의 72번째 생일 파티였습니다. 재계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모여 축하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도윤은 단상 위에서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짙은 회색 양복을 입은 72세의 회장은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국내 굴지의 건설그룹을 일군 냉철한 사업가였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며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회장은 옆에 서 있는 아내 오명숙을 바라봤습니다. 68세의 명숙은 우아한 한복을 입고 미소 지었지만 눈가에는 세월의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평생을 내조하며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아픔이 자리했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큰아들의 기억이었습니다. 내 아들 서진이는 나보다 더 훌륭한 사업가가 될 것입니다. 회장의 말에 한서진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45의 서진은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가 무거웠습니다. 옆에 선 아내 박윤아는 냉철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살폈습니다. 야심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연회장 입구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남자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단상으로 걸어왔습니다. 자신감 있는 걸음이었습니다. 한도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명숙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자가 단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버지.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라고요? 저 사람은 누구죠? 속삭임이 커졌습니다. 한도윤은 창백한 얼굴로 남자를 응시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한지훈입니다. 남자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30년 전 사라진 한도윤 회장의 장남입니다. 순간 연회장이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손님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0년 전에 사라진 아들이라고? 그런 사람이 있었나? 명숙은 비틀거렸습니다. 서진이 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윤아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한지훈을 바라봤습니다. 한지훈은 차분하게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단상 위에 놓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자 확률 99.9%입니다. 연회장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한도윤 회장의 비서 양비서가 급히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55의 양비서는 20년 넘게 회장을 보좌해 온 인물이었습니다. 서류를 확인하던 양비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양비서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건넸습니다. 한도윤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도윤과 한지훈의 친자 확률 99.9%, 생물학적 부자관계 확인됨.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밤 6살 지훈이 사라진 날. 경찰에 신고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그 일을 가슴 깊이 묻어버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회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묻은 과거가 왜 지금? 명숙은 한지훈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전 아들을 잃었던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습니다. 정말로 저 사람이 지훈일까요?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형이라고요? 갑자기 형이 나타났다고요? 아버지의 재산, 회사의 경영권, 모든 것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한지훈은 연회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졌습니다. 한지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생신이니 축하드립니다. 잠시 멈춘 뒤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게 될 것 같습니다. 한지훈은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여유로운 걸음이었습니다. 뒤에 남은 사람들은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도윤은 단상에 서서 멍하니 출구를 바라봤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명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지훈이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부모님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이 정말 형님이라는 겁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양비서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저 사람을 조사해야 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연회장의 조명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혼란과 의심뿐이었습니다. 이 한 장의 DNA 검사지로 모든 평화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윤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은 오늘 밤을 기점으로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남편의 팔을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서진 씨,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진짜라면. 서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짜든 가짜든 내가 확인할 겁니다. 한편 연회장을 나선 한지훈은 호텔 로비에서 멈춰 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아버지. 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복수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인지.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먹구름만이 서울을 덮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도윤 저택의 저녁 식탁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포크와 나이프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도윤은 와인 잔만 응시했습니다. 3일 밤낮을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명숙은 수프를 뜨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서진은 음식을 입에 넣었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회사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귀를 따갑게 했습니다. 회장님한테 진짜 형이 있었대요?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래요? 서진이 침묵을 깼습니다. 와인 잔을 탁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이제 모든 걸 그 사람에게 주겠다는 겁니까?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진아, 그건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다. 아직이요?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평생을 아버지의 후계자로 준비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라.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집사가 놀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한지훈 씨가 오셨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한도윤의 말에 명숙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지훈이 식당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이셨군요. 한지훈은 서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동생과는 제대로 인사를 못했네요. 서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동생이라고요? 누가 당신을 형으로 인정했습니까? DNA 검사 결과가 증명했죠. 그 검사 결과를 믿으라고요? 서진이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집안에 함부로 들어올 생각은 마십시오. 한지훈이 피식 웃었습니다. 함부로라니. 저는 원래 이 집안 사람입니다. 증거는 조작된 검사지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검사하시겠습니까? 아버지와 제가 함께요. 한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와인을 마셨습니다. 왜 지금 나타난 건가? 30년 동안 어디 있었나? 한지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기억나십니까? 30년 전 비 오던 밤을요. 명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납치당했습니다. 차에 태워져서 고아원에 버려졌습니다. 거짓말.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한 겁니까? 한도윤이 물었습니다. 한지훈은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게 궁금하시다면 아버지께서 제일 잘 아실 겁니다.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제가 왜 납치됐을까요? 왜 하필 그날 밤이었을까요? 한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30년 전 아버지는 큰 사업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경쟁자가 많았죠. 한지훈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를 납치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협하기 위해서요. 한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찾지 않으셨죠. 아니, 찾을 수 없으셨죠. 당장 나가라. 한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진실이 두려우신 겁니까? 한지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산이 아니라 제 자리를 되찾으러 온 겁니다. 자리라고? 서진이 비웃었습니다. 30년 동안 버려진 사람이 무슨 자리를 되찾는다는 겁니까? 한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버려진 게 아닙니다. 빼앗긴 겁니다. 한지훈이 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당신이 누리던 모든 것, 그건 원래 제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서진이 한지훈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만. 한도윤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짚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여보. 명숙이 급히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한지훈의 표정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나가라. 당장. 한도윤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한지훈은 잠시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한지훈이 나간 뒤 명숙은 남편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서진은 주먹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을 막아야 합니다. 서진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가짜라는 걸 밝혀내겠습니다. 한편 집을 나선 한지훈은 차에 올랐습니다. 조수석에는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가 물었습니다. 한지훈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대로입니다. 가족들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DNA 검사는 문제 없겠습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 쪽 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지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한도윤, 당신이 저지른 죄를 똑똑히 보여드리죠. 남자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뭡니까? 한도윤의 과거 기록입니다. 30년 전 사업 관련 자료죠. 한지훈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역시
제 예상이 맞았군요. 서류에는 30년 전 한도윤의 사업 관련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한도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네, 한지훈입니다. 진짜 한지훈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이미 죽었습니다. 30년 전에요. 한지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저는 그 아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도윤은 그걸 모르죠. 한지훈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진짜 한지훈이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그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그리고 한도윤의 재산을 빼앗으시겠다는 건가요? 한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산이 목적이 아닙니다. 한지훈의 눈빛이 타올랐습니다. 복수입니다.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편 한도윤 저택에서는 명숙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밤, 어린 지훈의 울음소리, 그리고 사라진 작은 손. 명숙은 눈을 떴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우리 지훈이일까? 명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서재에서는 한도윤이 오래된 앨범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지훈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안하다. 지훈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한도윤 가족의 전쟁이 막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알 수 없는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명숙은 또다시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명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순간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도 이렇게 비가 내렸습니다. 명숙의 눈앞에 과거가 펼쳐졌습니다. 9, 80년대 여름이었습니다. 당시 38이었던 명숙은 6살 지훈의 손을 잡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엄마, 저 장난감 사주세요. 지훈이 로봇 장난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밝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다음에 사줄게. 오늘은 아빠 선물만 사는 거야. 한도윤의 생일 선물을 사러 간 날이었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빨리 뛰자. 명숙은 지훈의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차 문이 열렸고 2명의 남자가 튀어나왔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명숙이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 지훈을 낚아챘습니다. 엄마. 지훈이 울부짖었습니다. 지훈아. 명숙이 달려들었지만 다른 남자가 명숙을 밀쳤습니다. 명숙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명숙의 비명이 빗속에 흩어졌습니다. 차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명숙은 창가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한도윤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없었습니다. 차량 번호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한 달, 1년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내가 지훈이 손을 꽉 잡았어야 했는데,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한도윤도 변했습니다.
지훈이 사라진 후 회장은 가족과의 대화를 끊었습니다. 회사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2년 뒤 서진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한도윤은 서진을 제대로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지훈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숙은 창가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아, 정말 내가 돌아온 거니? 아니면 또 다른 악몽인 거니?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도윤은 서재에 앉아 오래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사업 관련 자료였습니다. 9, 80년대 중반 한도윤은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경쟁자가 3명 있었습니다.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사라진 건 바로 그 프로젝트 입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한도윤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양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양비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지훈 씨를 조사했습니다. 한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결과가 어떤가?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양비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한지훈이라는 이름으로 된 공식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10년 전부터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10년 전? 네, 그 전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마치 10년 전에 갑자기 생겨난 사람 같습니다. 한도윤은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양비서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양비서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말입니다. 한도윤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날이 무슨 상관인가? 조사를 하던 중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양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 복사본이었습니다. 985년 7월 15일자 기사입니다. 한도윤이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건설업계 경쟁 과열 협박 사건 발생. 기사 내용에는 당시 건설 프로젝트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기업인의 자녀가 납치 위협을 받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건 한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회장님 이야기입니다. 양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시 경쟁자 중 한 명이 회장님을 위협했던 겁니다. 그럼 지훈 도련님이 사라진 건? 양비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도윤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누구였나? 회장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누가 내 아들을 납치한 건가? 양비서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사진 속에는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강민호? 강민호는 30년 전 한도윤의 경쟁자였습니다. 당시 중견 건설회사 사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강민호가 지훈 도련님을 납치했습니다. 증거는 20년 전 강민호가 교통사고로 죽기 전 병원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양비서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미안하다. 한도윤.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그 아이를. 내가. 목소리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한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짚었습니다. 그럼 지훈이는 행방불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민호도 어디에 있는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한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아들이.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양 비서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금 나타난 한지훈 씨 말입니다. 뭔가 이 사람 10년 전에 강민호의 회사 관계자와 접촉한 기록이 있습니다. 한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한지훈이 강민호 측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 비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뭔가 진짜 한지훈 도련님은 양 비서가 말을 멈췄습니다. 한도윤이 다그쳤습니다. 말해보게. 25년 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도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강민호가 납치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 비서가 또 다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985년 8월 신원 미상의 어린이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기사입니다. 한도윤은 기사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집에 나타난 저 사람은 가짜입니다. 양 비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회장님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한도윤은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누가 감히?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 비서가 한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복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민호와 관련된 사람의 복수. 한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죄가 이제 돌아온 건가? 회장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 속에 묻혔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한도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그날 밤 한도윤은 양 비서를 다시 불렀습니다. 비밀스러운 만남이었습니다. 양 비서. 네, 회장님. 한지훈의 DNA 다시 검사해야겠네. 한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검사 결과가 그 결과를 믿을 수 없어. 자네 말대로 저 사람이 가짜라면 DNA 검사도 조작됐을 거야. 양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믿을 수 있는 병원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게. 특히 서진이한테도. 왜 도련님한테까지? 지금은 누구도 믿을 수 없어. 한도윤의 눈빛이 어두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 비서가 나가려 할 때 한도윤이 다시 불렀습니다. 양 비서. 네. 자네. 조심하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사람이 정말 강민호와 연결되어 있다면 위험할 수도 있어. 양 비서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을 20년 넘게 모셨습니다. 이 정도 위험은 각오하고 있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양 비서는 조용히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는 교수를 통해 비밀리에 DNA 재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한지훈의 머리카락 샘플과 한도윤의 혈액 샘플을 제출했습니다. 머리카락은 한지훈이 저택을 방문했을 때 몰래 채취한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빠르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절대 비밀을 지켜주십시오. 양 비서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누군가 뒤를 쫓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양 비서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봉투를 건넸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 비서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완전히 남남입니다.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확실합니까? 3번 재검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한도윤 회장과 한지훈 씨는 생물학적 부자 관계가 아닙니다.
양 비서는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그럼 처음 검사 결과는 조작된 겁니다. 양 비서는 급히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한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가? 불일치입니다. 완전히 남남입니다. 전화 너머로 한도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그랬군.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양 비서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도로는 한적했습니다.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양 비서는 백미러를 봤습니다. 뒤에서 차 한 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 차가... 양 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차가 너무 빨랐습니다. 쾅! 뒤에서 강한 충격이 왔습니다. 양 비서의 차가 앞으로 밀렸습니다. 뭐야? 양 비서가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다시 충격이 왔습니다. 더 강했습니다. 끽! 차가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맞은편에서 트럭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안 돼. 양 비서가 핸들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꽝! 엄청난 굉음이 터널을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도윤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한도윤 회장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만. 양철수 씨를 아십니까? 양철수. 양 비서의 본명이었습니다. 한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 비서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어젯밤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한도윤은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명숙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양 비서가 죽었어. 명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도윤은 급히 사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터널 입구는 경찰 테이프로 막혀 있었습니다. 저는 망자의 고용주입니다.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차는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한도윤이 물었습니다. 트럭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경찰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뒤에서 다른 차가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고의적인 추돌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차는 도주했습니다. 한도윤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라는 겁니까? 경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차 안을 살폈습니다. 좌석 밑에 뭔가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한도윤은 경찰 몰래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한도윤은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양비서의 손글씨였습니다. 급하게 쓴 듯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메모를 읽고 계실 겁니다. 한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DNA 재검사 결과 한지우는 가짜입니다. 친자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한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도윤은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진짜 한지훈 도련님은 이미 죽었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한도윤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훈아,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회장의 울음소리가 서재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년 동안 품었던 희망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난 한지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한도윤은 메모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뒷면에 더 쓰여 있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저 사람은 복수를 위해 왔습니다. 회장님과 가족들이 위험합니다.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강민호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민호의 아들이라고요? 30년 전 자신의 아들을 납치한 그 사람의 아들이 지금 복수하러 온 것인가요? 한도윤은 메모를 불에 태웠습니다. 증거를 남길 수 없었습니다. 양비서, 고맙네. 마지막까지.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편 도시 반대편에서는 한지훈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의 남자가 말했습니다. 양철수를 처리했습니다. 한지훈은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그가 가지고 있던 서류는 모두 불탔습니다. 하지만 메모를 남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상관없어.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으니까. 한지훈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강민호였습니다. 아버지. 한지훈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곧 복수를 완성하겠습니다. 한지훈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비밀의 문이 열렸습니다. 2개의 DNA 검사 결과. 하나는 거짓이었고 하나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한도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진짜 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짜 아들은 복수를 위해 왔습니다. 한도윤 가족에게 진짜 악몽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양비서의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한지훈은 대형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도윤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명숙과 서진, 윤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한지훈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한지훈입니다. 한도윤 회장의 장남입니다. 한지훈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저는 납치당했습니다. 6살 때였죠. 카메라가 한지훈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고아원에 버려졌습니다. 이름도 바뀌었고 모든 기억도 지워졌습니다. 한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 아버지 한도윤 회장은 저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한도윤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거짓말을. 여보, 진정해요. 명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지훈은 계속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들보다 돈이 더 중요했죠.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고아원에서 학대받았고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한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가짜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DNA 검사를 했고 확인됐습니다. 한지훈이 검사 결과지를 들어보였습니다. 조작된 서류였습니다. 저는 돌아왔습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한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거부했습니다. 동생 한서진은 저를 가짜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서진이 텔레비전을 끄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도윤이 막았습니다. 들어야 해. 저 사람이 뭘 하려는지. 한지훈은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도윤 회장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를 버렸습니다. 한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는 복수하러 왔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30년을 되찾으러 왔습니다. 기자회견장이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도윤 회장이 정말 당신을 버렸습니까? 재산 상속은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동생 한서진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한지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산은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제 권리는 되찾을 겁니다. 텔레비전이 꺼졌습니다. 한도윤이 리모컨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저 미친놈이,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서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을 고발해야 합니다. 무슨 죄목으로? 사기죄입니다. 명예훼손죄도 되고요. 윤아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너무 약해요. 회사 주가가 폭락할 겁니다.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서진이 아내를 쏘아봤습니다. 한도윤은 침묵했습니다. 양비서의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진짜 한지훈은 이미 죽었습니다. 회장은 그 사실을 아직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서진아. 한도윤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자네가 저 사람을 조사하게. 모든 걸 파헤쳐야 해. 알겠습니다. 서진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한지훈의 과거를 추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탐정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지훈이라는 이름은 10년 전부터 사용됐습니다. 그전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마치 10년 전에 갑자기 생겨난 사람 같습니다. 서진의 눈이 빛났습니다. 더 파보십시오. 10년 전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알겠습니다. 며칠 후 탐정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10년 전 한지훈은 강민호라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강민호? 서진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30년 전 아버님과 경쟁했던 건설업자입니다. 서진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형을 납치했던... 맞습니다. 강민호가 범인이었습니다. 서진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사진들을 살펴봤습니다.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젊은 시절의 강민호와 어린 소년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강민호의 아들입니다. 탐정이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현재의 한지훈 사진이었습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서진은 두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얼굴이 비슷했습니다. 설마. 네, 한지훈은 강민호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진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저놈이 복수하러 온 거군. 서진은 곧바로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증거를 찾았습니다. 한도윤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역시 강민호의 아들이었어. 고발합시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왜요? 증거가 부족해. 저 사진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아. 그럼 DNA 검사를 다시. 한도윤은 아들을 말렸습니다. 양비서가 이미 재검사를 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양비서는 그 때문에 죽었습니다. 기다리자. 저 사람이 실수하길. 하지만 서진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서진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지훈은 사기꾼입니다. 서진이 증거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저 사람은 강민호의 아들입니다. 30년 전 제 형을 납치했던 범죄자의 아들이죠.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가족에게 복수하러 온 겁니다.
가짜 DNA 검사 결과로 우리를 속였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오늘 한지훈을 사기죄와 명예훼손죄로 고발합니다.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도윤 가족의 전쟁이 공개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한지훈은 텔레비전으로 서진의 기자회견을 봤습니다. 차갑게 웃었습니다. 예상대로군. 조수석의 남자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걱정 마. 내게는 마지막 카드가 있어. 한지훈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도윤의 비밀이지. 한지훈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30년 전 한도윤이 저지른 진짜 죄. 그날 저녁 한도윤 저택에서는 명숙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도윤 회장 가족, 친자 소송으로 번져 형제 간 재산 다툼 의혹. 명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도윤과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지쳐 보였습니다. 명숙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들, 왜 서로를 칼로 찌르고 있어요? 어머니, 지훈이든 누구든 저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이에요.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어요? 어쩌다가. 명숙은 무릎을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윤은 아내를 안으려 했지만 명숙이 밀쳤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의 욕심 때문에 지훈이가 사라졌어요. 여보, 이제 그 죗값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 명숙의 울음이 저택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나는 냉정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가족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폭로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한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밤이었습니다. 한도윤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6살 지훈의 환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지훈아, 미안하다.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통증이 왔습니다. 으윽. 한도윤은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여보, 여보. 명숙의 비명이 저택을 울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혼수 상태입니다. 명숙이 주저앉았습니다. 서진이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한지훈이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서진이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뵙러 왔습니다. 당신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됐어. 한지훈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시죠. 서진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전 재산의 80%를 장남 한지훈에게 상속합니다. 이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아닙니다. 한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결정하셨어요. 아버지가 당신한테 재산을 줄 리 없어. 증명해 보세요. 한지훈이 서진에게 바싹 다가갔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한도윤 회장의 아들입니다. 서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당신, 처음부터 이게 목적이었구나. 재산이요? 한지훈이 피식 웃었습니다. 재산은 덤입니다. 제 진짜 목적은 복수입니다. 그 순간 중환자실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환자 상태 악화.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도윤 회장 유언장 공개. 전 재산 80% 장남에게. 서진은 회의실에서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젠장. 유나가 다가왔습니다.
한지훈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회장님이 깨어나기 전에 뭔가 할 겁니다. 유나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먼저 움직여야 해요. 한지훈을 제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완벽한 증거를 찾아서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한편 한지훈은 호텔방에서 조수석의 남자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식 양도 계약이 완료됐어. 한도윤 건설의 지분 40%가 내 손에 들어왔지.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유 원장은 진짜였어. 한지훈의 입가에 냉소가 떠올랐습니다. 한도윤이 혼수 상태에 빠지기 전날 내가 유도했지. 죄책감에 시달리던 한도윤은 내가 진짜 아들이라고 믿고 싶어 했어. 그날 저녁 명숙은 병실에서 남편을 지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지훈이 들어왔습니다. 나가요. 당장. 아버지를 뵙고 싶었습니다. 한지훈이 한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물어봐도 될까요? 30년 전 그날, 정말로 저를 찾으셨습니까? 당연하죠. 미친 듯이 찾았어요. 하지만 못 찾으셨죠. 한지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새 아들이 생겼으니까요. 서진이가 짝! 명숙이 한지훈의 뺨을 때렸습니다. 역시 저는 버려진 아들이었군요. 한지훈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제 것이 될 겁니다. 사조의 유산도, 한도윤 건설도. 한지훈은 병실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제 아버지가 원하던 겁니다. 한도윤에게서 모든 걸 빼앗는 것. 문이 닫혔습니다. 명숙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복도에서 한지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곧 끝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지훈의 눈빛에는 증오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편 서진은 사설 탐정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한지훈의 과거를 모두 파헤치십시오. 반드시 약점을 찾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진은 창밖의 비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깨어나세요. 제발. 한도윤 가족의 전쟁은 이제 마지막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한지훈의 복수는 거의 완성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놀라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밤이었습니다. 비는 밤새도록 내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탐정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도련님, 중요한 걸 찾았습니다. 탐정이 오래된 파일을 펼쳤습니다. 25년 전 기록입니다. 신혼 미상 어린이 시신 발견 사건. 서진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985년 8월 강하구에서 남자아이 시신 발견. 추정 나이 6에서 7세.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 한지훈 도련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탐정이 또 다른 증거를 꺼냈습니다. 출생 증명서였습니다. 강민호의 아들 이름은 강태준입니다. 현재 나이 43세. 사진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강태준. 지금의 한지훈과 똑같았습니다. 한지훈은 강태준입니다. 복수하러 온 겁니다. 서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됐어. 모든 걸 밝혀내겠어.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서진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지훈은 가짜입니다. 진짜 이름은 강태준. 강민호의 아들입니다. 기자회견장이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제 형 한지훈은 25년 전에 이미 사망했습니다.
서진이 증거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강민호가 형을 납치했고 사고로 죽였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가족은 30년 동안 거짓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이미 떠났습니다. 뉴스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한지우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모든 게 들통났는데 괜찮습니까? 조수석의 남자가 물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주식 양도는 완료됐고 유언장도 법적 효력이 있지. 한지훈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도윤 회장님이 깨어나셨습니다. 서진은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한도윤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아버지, 서진아. 아버지, 한지우는 가짜예요. 강민호의 아들이고. 알고 있다. 한도윤의 말에 서진이 멈췄습니다. 양 비서가 남긴 메모를 봤다. 지훈이는 이미 죽었구나. 한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아들이.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지훈이 들어왔습니다. 감동적인 재회네요. 당신. 서진이 달려들려 했지만 한도윤이 막았습니다. 강태준, 자네가 원하는 게 뭔가? 한도윤이 한지훈의 진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실입니다. 한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 그날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자네 아버지와 나는 경쟁자였다. 하지만 원래는.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동업자였어. 함께 사업하기로 약속했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배신했어. 자네 아버지를 배신하고 프로젝트를 가로챘지. 욕심 때문이었어. 명숙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는 파산했습니다. 한지훈이 소리쳤습니다. 모든 걸 잃었죠. 그리고 복수하려다가. 한지훈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한지훈을 납치했어요. 당신을 위협하려고. 하지만 뭔가? 서진이 물었습니다. 한지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사고였습니다. 납치 과정에서 아이가 도망치다가 차에 치였어요. 명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걸 숨겼습니다. 시신을 강에 버렸죠. 한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한지훈이 한도윤을 노려봤습니다. 그 모든 게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의 배신 때문이에요. 미안하다. 한도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겁니까? 한지훈이 울부짖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아요. 진짜 한지훈도 돌아오지 않아요. 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이 자신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러 온 겁니까? 서진이 물었습니다. 복수? 한지훈이 비웃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한도윤에게서 모든 걸 빼앗으려 했죠. 한지훈이 한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한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보니 당신도 고통받고 있더군요. 아들을 잃은 고통. 한지훈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식 양도 취소 서류입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저는 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왜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니까요. 한지훈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버지도 복수 때문에 괴물이 됐어요.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한도윤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여보, 명숙이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강태준, 한도윤이 한지훈을 불렀습니다. 아니, 지훈아. 회장이 한지훈을 아들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자네는 내 아들이 될 수 있네. 피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한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피로 묶인 인연보다 진심으로 이어진 사랑이 더 길다네. 한도윤이 가슴을 짚었습니다. 통증이 왔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회장님, 진정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도윤은 한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하게. 자네 아버지를, 나를. 회장님. 한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수를 놓아주게. 그래야 자네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 한도윤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심장 정지. 의사들이 급히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한지훈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복수를 위해 왔지만 이제는 후회만 남았습니다. 회장님, 미안합니다. 한지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피보다 무서운 진실이었습니다. 한도윤의 배신, 강민호의 복수, 그리고 두 아이의 죽음. 모든 비극은 욕심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한도윤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한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용서해 주겠나? 한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증오를 놓아라. 그래야 자네도 행복해질 수 있다. 한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한지훈이 처음으로 한도윤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한도윤은 평온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심전도 기계가 다시 경보음을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소용없었습니다. 한도윤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한지훈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저는 강태준입니다. 복수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한지훈이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모든 주식을 반환하고 받은 유산의 절반을 전국 고아원에 기부하겠습니다. 기자회견장이 폭발했습니다. 저처럼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길 바랍니다. 한지훈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한서진 씨에게 양도하겠습니다. 회견 후 서진이 다가왔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한 겁니까? 한도윤 회장님의 마지막 말씀 때문입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라고. 서진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님, 함께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한지훈은 놀랐습니다. 저를 형이라고? 피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형제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러셨잖아요. 한지훈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생. 6개월이 지났습니다. 명숙과 서진, 한지훈이 한도윤의 묘소 앞에 섰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잘하고 있어요. 명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태준이와 서진이가 함께 회사를 이끌고 있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피보다 진심이 더 강하더라고요. 서진과 한지훈이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한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를 아들이라 불러주시겠습니까?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준아, 이미 내 아들이야. 명숙이 한지훈을 껴안았습니다. 서진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저택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명숙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편지야. 돌아가시기 전날 밤 쓰셨어. 서진과 한지우는 각자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진의 편지. 서진아, 아빠는 늘 너를 사랑했단다. 태준이를 형처럼 대해주렴. 피는 아니지만 가족이란다. 한지훈의 편지. 태준아, 자네 덕분에 내 죄를 깨달았어. 고맙네. 서진이를 잘 도와주게. 자네가 진짜 형이 되어주게.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명숙이 두 아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한도윤이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이었습니다. 복수보다 용서가 강하다는 것. 증오보다 사랑이 아름답다는 것. 피보다 진심이 더 깊다는 것. 한지훈과 서진은 함께 회사를 키웠습니다. 고아원 기부로 수백 명의 아이들이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명숙은 두 아들과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사조의 유산. 그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사라진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하지만 진심으로.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증오는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1년 후였습니다. 명숙은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서진과 한지훈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함께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고아원 출신 청년들을 위한 취업 지원 사업이에요. 한지훈이 덧붙였습니다. 한도윤 재단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명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했어, 애들아. 너희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거야.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쏘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용서가 시작됐습니다. 증오는 사라졌습니다. 사랑이 남았습니다. 피로 묶인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이어진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한도윤이 떠난 자리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사조의 유산, 사라진 아들의 이야기. 그것은 복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용서의 이야기였습니다. 증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상실의 이야기가 아니라 회복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돈, 복수, 욕망, 용서, 화해 등등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지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